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최면퇴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으로서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회를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불교와 힌두교인들로서, 윤회는 불교와 힌두교의 수행자들이 선정 가운데서 경험한 것이지만 선정 체험이 아니더라도 서로 관련이 있는 다른 분야와 영역에서도 사후생이나 윤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사후생이나 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분야를 살펴보면 대개 5개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명상과 임사체험과 최면퇴행과 자발적 기억과 영매가 말하는 사후세계 얘기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영매가 전하는 말을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심령학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영매를 초청해서 영매들을 하여금 사후세계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영매들이 전부 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돈벌이를 위해서. 그래서 영매들이 말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 중에 레오나르도 파이퍼처럼 아주 믿을 만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영매가 하는 얘기는 다 빼버리고 다른 것을 검토해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최면퇴행에 의한 전생의 얘기는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면퇴행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최면 상태에서 최면자가 피체면자에게 암시를 준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부터 1년 전, 2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해서 전부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묻는 건데, 이 최면퇴행에서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면에 의해서 윤회를 검증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최면자가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 피최면자의 무의식이 조작해낸 것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꿈속에서 뭐를 많이 보고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속에서 보고 들은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피최면자가 최면 속에서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 무의식이 꿈처럼 만들어낸 허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은 피최면자는 최면자의 암시에 의해서, 최면 건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데 따라가지고 그 암시에 의해서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자신의 전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좀 살펴볼 가치가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최면자의 암시에 의하지 않고 피체험자가 자연스레 전생으로 보이는 장면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체험자가 몇백 년 전에 어느 외국에서 무엇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면퇴행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면퇴행에 의한 전생요법이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낫게 한다면 그것을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진실로 받아들여야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요법은 그 치료과가 강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효과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요법과 최면요법을 저술한 동아대학교 설기문 교수에 의하면 전생퇴행을 경험하고 나면 종교인은 더욱 신앙심이 깊어지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영혼의 세계나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며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존중의 마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서 이번 8강에서는 최면퇴행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면퇴행에 의해서 고질병이 치료가 된 일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 문헌에서 여러분들이 전생요법에 의한 고질병 치료 예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1977년 10월 3일 주간지 타임즈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타임즈에 보면은 비헤이비어 해놓고 Where were you in 1643입니다. 1643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전생요법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이 흥미 있으면 찾아볼 수 있겠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비헤이비어 Where were you in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이 타임지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선 영어로 쓴 걸 그냥 그대로 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낸시 쉬프린이라는 33살 먹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작가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언제든지 기사나 책을 쓴다면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 짓지 못해가지고 아주 쩔쩔매는 그런 문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작가들은 이런 문제에서 또 계속 고생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그 모리셔 네터손이라는 최면술사를 통해서 옛날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617년에 어떤 재판을 받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죠. 뭐 때문에 재판을 받냐면 이단이라는 이유로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을 받는 그 여자는 조사관한테서부터 자기가 이단이라는 증거를 말해줄 수 있는 일기장을 감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되는 책을 감추려고 귀에 노력하는 어떤 부인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 최면을 통해서 낸시 쉬프린이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으로부터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버릇이 남아갖고 자기가 쓴 일기장이나 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쩔쩔매는 건데, 이제는 그러한 자기 전생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나쁜 버릇에서 또 고질병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터톤의 그 최면요법을 받은 다음에 쉬프린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마지막 문장을 써서 책을 완벽하는데 어려움이 겪지 않는다. 꼭 옛날 내 자신의 그 고질병이 지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마음속에는 재판받던 그 여자가 갖고 있던 그 심적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갖고 마지막 문장을 매듭지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지는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황색 저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지에서 전생요법을 소개할 만큼 그만큼 전생요법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체험자가 말한 전생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참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몇백 년 전이 먼 나라에서 일한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전생이 허구이든 아니든 최면에 의한 전생요법은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면 퇴행에 의해서 전통적 요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정신과 교수 휘튼 박사는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 때문에 실패 처리 박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최면 퇴행은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조사해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전생 얘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분적으로 검증이 된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20세기의 최고의 신비가라고 하는 사람이 에드가 케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드가 케이시도 전생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전생은 먼 옛날 얘기거나 뭐 3000년 전의 얘기거나 또는 다른 우주에서 일한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확인할 수 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얘기로서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라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이드 머피는 버지니아 타이라는 여인이 최면 도중에 자신이 살았다고 말하는 전생에서 이름입니다. 출판물에는 타이분 요청해서 그 여인의 이름을 루스라는 가명으로 나오게, 다시 말해서 루스 시몬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최면술사인 모레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6번에 걸쳐서 가정주부 버지니아 타이를 최면에 걸고 그녀가 말하는 전생 얘기를 증인들의 입회하에 녹음을 했습니다. 6번의 녹음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 1952년 11월 29일 토요일 밤에 오후 10시 35분.
그다음 이에 두 번째는 똑같은 해 12월 18일. 그다음 3회는 그 다음에 1월 22일. 그다음에 4회는 53년 7월 27일. 다섯 번째 최면은 53년 8월 29일. 그때는 6명의 목격자가 입회해가지고 이 최면 내용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6회는 1953년 10월 1일에 목격했는데 이 내용을 전부 녹음을 했고 이 피자가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거짓일 수가 없죠. 공개된 것이죠. 그러니까 1952년 12월 29일 토요일 오후 10시 35분 번스타인은 루스를 최면에 빠뜨린 후 연령 퇴행시켰습니다. 자, 7살 때 얘기를 해보시오. 2살 때, 1살 때. 이때까지는 루스가 말하는 것이 나이에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달 때 얘기를 하니까 아기 때 얘기를 하는데 더 소급해서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자 루스가 갑자기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페인트에서 침대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다 큰 어떤 소녀의 음성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서 루스가 전생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루스가 말하기를 자신은 아일랜드 사람이며 이름이 브라이드 머피로서 1798년에 태어나 1864년에 죽었다고 하면서 브라이드 머피로서의 자신의 주변에서 일한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일랜드 사투리를 섞어서 말하는데 사실 루스는 아일랜드 가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지니아 타이라고 했죠. 근데 아일랜드 가본 적도 없는 루스가 지금 1798년부터 1864년에 일어난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골라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선 자기가 결혼 전에는 코크라는 도시에 살았고 결혼 후에는 벨파스트로 이사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자기 남편은 퀸스 유니버시티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가족 관계를 말하고 시아버지가 뭐 변호사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벨파스트 근처에 있는 안트림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라프스 오브 캘링포드라는 말을 합니다. 그 뭐냐면 라프는 켈터로서 호수를 뜻하는데 아일랜드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켈티거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켈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벨파스트에 있는 식료품가게에 존 게리간이 운영하는 식료품점이 있었고 파 식료품 장소가 있었는데 그런 식료품 장소에서 자기가 뭐뭐를 샀다 이런 말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데는 영계에 살았다고 합니다. 인더스피드 월드에서 가톨릭에서는 이걸 연옥이라고 그러죠. 연옥에서 죽은 남동생을 비롯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연옥에서의 삶은 특별히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다 하죠. 그러니까 아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아직 그 천당이나 지옥이나 어떤 곳에 가기 전에 잠깐 머무른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 본명의 버지니아 타이가 말한 것을 최면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 했다고 해서 그걸 그다음에 믿을 수는 없고 그걸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번스타인은 아일랜드 친구 변호사들에게 부탁해서 조사한 결과 뭐 어떤 것도 조사할 수 없었지만은 타이분이 한 말이 거의 사실이라는 답을 듣고 그 책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잘 팔려서요. 그냥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백만 부가 잘 팔렸는데 이제 이 책에 인기가 있으니까 신문사에서 과연 이 책에 내가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타이 부인이 어렸을 적 살았던 시카고와 아일랜드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에는 루스라는 이름은 나오지만은 본명은 버지니아 타이였다고요. 그러니까 타이 부인이 살았던 시카고와 아일랜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카고 데일리 뉴스에서는 1950년 1월 중순 런던 주재원 어니 힐을 아일랜드로 파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콜크, 더블린, 벨파스트 등 265마일을 3주 동안 탐색하는 것이 임무인데 특별히 루스가 말한 내용에 합당한 어떤
진실성을 말해준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파스트에는 브라이드 남편이 가르치던 시기에 퀸스 칼리지가 없었어요. 그 아일랜드의 주간지에 보면은 1908년에 공식적으로 퀸스 칼리지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800년대에 거기서 남편이 대학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진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언의 조사해 봤더니 브라이드가 말한 것과 실제 조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랬으니 볼 것이 없다고 말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타이 부인이 살던 환경과 브라이드 머피가 말하는 환경 사이에는 유사한 점도 많았습니다. 타이 부인이 4살 때 시카고로 이사 갔고, 이사 갔을 때 그 이웃에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살았고, 타이는 브라이드 머피가 묘사한 것과 상당히 닮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증언을 들은 겁니다. 몇 개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타이가 어렸을 때 잘 알던 이웃의 이름은 미세스 브라이디 머피 칵테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드 머피 부모는 캐서린 덩칸 머피였는데 타이 어머니가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것과 실제 타이 부인이 어렸을 때 살던 이웃 이름이나 타이 부인의 어머니 이름이 닮은 데가 있는 거죠. 그래, 브라이드 머피에게는 대중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지만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조사보고가 나오자 이제 이 숨은 사실을 캐내려는 기사가 여러 신문과 잡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일반 조사원이 조사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적인 조사원이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덴버 포스트지의 편집장 겸 발행인이 3주일간 윌리엄 바커라는 사람을 아일랜드로 파견해서 조사하라고 합니다. 윌리엄 바커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을 브라이드 머피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3년은 걸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드는 남편 브라이언이 1818년 결혼한 후 25년 이상 벨파스트 뉴스레터지에 칼럼을 쓰는데, 그러니까 상이한 법률 사건에 대해서는 칼럼을 쓰겠다고 말하는데, 벨파스트의 간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그 간부인 존 콜터 양이 말하기를 저자별로 처리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1818년부터 신문을 다 조사해 봐야 되죠.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날이감에 따라서 브라이드 얘기는 질성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참고문헌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은 틀린 것으로 판명됐다고 바커가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퀸스 유니버시티는 1908년에 설립되는 주간지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바커가 조사해 보니까 1862년에 발간된 벨파스트 퀸 대학 칼렌더에서 1845년에 벨파스트에 퀸 대학을 설립한다는 비토리아 여왕의 칙령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이드가 말한 것이 맞죠. 오히려 비난자들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잡지 기자는 브라이드는 나무로 만든 좋은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을 메도라고 불렀습니다. 아일랜드는 목자가 드물기 때문에 돌이나 벽돌로 집을 짓지 그렇게 나무로 지은 집을 지을 리가 없다. 그리고 또 공중이한테 물어봤더니 메도라고 불리는 어떤 집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1801년에 완성된 콜쿠시 주도에는 분명히 메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브라이드가 맞은 거죠. 그 다음에 비난한 사람들 뭐라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변호사라고 했는데 1825년까지 가톨릭은 아일랜드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교도는 변호사가 될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커가 조사한 바에 보면 1793년에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져서 가톨릭의 법조계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이드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 밖에도 바커는 식료품전 존 캐리건과 윌리엄 파상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드가 말한 또 라프가 켈트어로서 호수를 땄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카고에 누워있는 어떤 부인이 어떻게 100년 전에 그 벨파스트의 존 캐리건 식료품점과
윌리엄 파란 상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켈틱어로서 라프라는 라프라고 부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호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 호수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독자들이 조사해보면 조사해볼수록 그녀의 얘기가 확감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견지에서는 단 하나의 가장 큰 장애물은 100년 전 기억이 현재처럼 정확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입수할 수 있는 문헌에 기록된 역사적 기록들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기록이 정확하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조사 결과로 사람들이 브라이드 머피 얘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학계에 있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타이 부인이 잠재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잠재 기억이라는 것이란 뭐냐면 과거 어느 시기에 읽었거나 들은 것 또는 보았던 것을 잊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기억을 못하지만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시기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발표된 브라이드 머피에 대한 학술 연구 논문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주류 학계의 의견이 잠재기억 하나로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규교육을 받은 학자들 또 그것도 오히려 뛰어난 학자들이 끊임없이 전생과 임사체험을 연구하고 이것들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주류학계에서 내린 결론으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걸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4강에서 얘기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학부의 정신과 교수로서 뛰어난 신경생리학적에 알려진 휘튼 교수는 이런 말 합니다.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진실이라고. 그 다음에 철학자 커트 두가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브라이드 머피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역사적 기록은 없기 때문에 타이 부인이 한 얘기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타이 부인이 보통 사람은 알기 힘든 19세기 아일랜드의 풍습과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최면에 의해서 그녀에게 초능력이 주어졌음을 보여준 증거라고 봅니다. 잠재 기억으로서는 도대체가 100년 전에 그 아일랜드의 풍습과 사정을 그렇게 잘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자기 믿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은 타이 부인이 아일랜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녀가 어린 시절 아일랜드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결의에 대해서 전생과 윤회 연구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인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과 교수 이안 스티븐슨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이 부인이 어렸을 때 아일랜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던 것을 통해 그런 정보를 얻었음에 틀림없다는 가정은 그건 그냥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붙인 것일 뿐이지 그게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타이 부인이 시카고에 있는 아일랜드 출신의 아이들과 놀았던 내용들이 잠재기로 남아있다면 잠재기억에 남아있던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아일랜드의 사정과 단어가 뭔지 확인해서 둘 사이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런 비교 없이 그냥 어렸을 때 시카고에 있는 아일랜드 출신 사람들과 놀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한 것은 이건 도대체 과학적인 결론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류학자라서 윤회 연구를 하는 제임스 매틀록 박사의 견해 역시 브라이드 머피 얘기에 신빙을 줘줍니다. 제임스 매틀록에 의하면 브라이드 머피가 19세기 아일랜드에 살았던 전생에서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최면탱에서 흔히 일어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의 내용에 관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윌리엄 바커의 조사를 보면 진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결론 지냐면 브라이드 머피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과학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확인됐지만은 완전한 결론은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하여튼 비난하는 사람들이 견해는 편견에 불과한 것이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확인된 것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다음 구강에서는 이제 윤회의 사례를 수집한 전선적인 인물인 이안 스티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